공부하는 과학쌤 강다현입니다. 제가 항상 초등 공부는 독서가 기본이다. 과학, 수학 모두 독서가 기본이다. 독서를 통한 사고력 그리고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 다음에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해야 뒷힘을 발휘한다라고 하죠. 고등학교 가서까지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일단 학교 개학이 연기가 되고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 정말 온라인 수업이 집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기회에 우리 아이 독서력을 좀 높여주고 싶어요. 과학책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수학책은 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는 독서가 어쩌면 더 가정에서 정착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초등과학 집에서, 가정에서 홈스쿨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홈스쿨링 방법에 대해서 연재를 할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학습, 의욕, 재미, 동기를 놓치지 않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엄마표 또는 홈스쿨링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는데요. 단순히 학원비를 아끼는 데서 넘어서서 엄마가 아이와 같은 시선으로 같은 내용을 보고 집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 의욕과 학습 동기를 함께 높일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초등과학을 공부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과학의 본질은 뭘까요? 혹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의 문제집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권씩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나요? 과학의 본질은 뭘까요? 과학의 본질은 궁금하고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이들은 궁금해요. 가령 오늘 식탁에 김치찌개가 올라왔어요. 엄마 고추는 왜 매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이 과학의 출발점입니다.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이 질문에서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이에요. 오, 그러네. 너의 생각은 어때?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부모가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얘가 더 좋은 질문을 하겠지? 또는 뭐 그럴듯한 답을 하겠지? 그렇게 막 되게 똑똑한 아이들이 할 것 같은, 과학자들이 할 것 같은 그런 답이나 질문을 기대하고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막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특히 부모의 기대를 느낀 아이들은요. 나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구나 라는 실패와 좌절감을 맛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발산하는 그 과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초등과학, 홈스쿨링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자 하는, 뭔가 더 알고자 하는 학습에 대한, 배움에 대한, 학습이라기보다 배움이죠. 배움에 대한 그 마음을 챙겨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주일에 2번이면 돼요. 2번이면 충분해요. 일주일에 2번, 하루에 30분씩 과학 책 읽기예요. 그리고 2번째, 식탁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3번째, 10줄 정도의 과학 일기 쓰기입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하루 15분의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과학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독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식을 넣기 위해서인가요? 저는 오랫동안 과학을 배웠고 과학을 가르쳤지만 과학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과학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요. 궁금한 그 질문, 사람이 타고난 호기심을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탐구하려는 그 마음을 채워나가는, 그러면서 과학자들의 생각법을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독서가 여러 가지의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특히 과학과 같은 지식 도서를 읽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식탁에서 엄마 아빠와 대화할 수 있는 질문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밥이 설익는데, 근데 그 이유가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이야 라는 걸 읽었어요. 자, 이 내용은 중학교 과학에서 보일의 법칙을 배울 때 딱 한 줄 예시로 나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끓는 점이 낮아져서 밥이 설익는다. 그러면요, 교과서에는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은 이 한 줄 예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밥이 왜 설익어? 아,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끓는 점이 왜 낮아지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끓는 점과 밥이 설익는다, 요 하나를 가지고 가족끼리 온갖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요, 아, 끓는 점 얘기가 기압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게 비행기를 탔을 때 고막이 이상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또 잠수부가 스쿠버 다이버들이 잠수병에 걸리는 것과도 연관이 있구나. 아, 스케이트 날이 날카로운 것도 다 연관이 있구나. 끓는 점, 녹는 점하고도 연관이 있구나. 스케이트 날이 날카로운 게 압력 때문에 녹는 점하고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가족 간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와 하나의 주제로 많은 얘기를 나눠본 아이들은요, 어떤 공부를 할 때 내가 질문하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발산적인 학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아이와 이렇게 발산적인 학습을 경험해본 친구들은 다르겠죠?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질문과 토론이 아니에요. 토론하라고 하면 부모는 나는 과학을 모르는데 당황스럽고요. 아이들은 또 공부해라고 하는구나, 재미가 없어지죠. 하지만 부모와의 대화는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즐거운 거리거든요. 게다가 내가 조금 더 잘난 척할 수 있는 자리라면 자신감도 함께 올라가겠죠. 우리 가족이 나눈 대화가 옳은지 틀린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갈 수 있다. 정답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등과학에, 적어도 초등과학에서는, 초등에서만큼은 이 과정을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10줄 정도 짧게 글쓰기를 해보는 거예요. 주제는 우리가 오늘 대화한 내용이에요. 오늘 엄마 아빠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생각, 나의 생각은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죠. 글쓰기는 아주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글쓰기에 대한 지도가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 글쓰기는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요. 그냥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되고요. 또는 이 현상에 대해서 내가 더 궁금했던 점을 남겨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궁금한 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기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질문을 하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답이 틀렸다면 의미가 없는 걸까요? 답만 찾고 끝났는데 그 답이 틀린 거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기록해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발전해갔고 어떻게 다음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고까지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이가 산에서 솔방울을 주워왔어요. 솔방울에 흙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이가 턱 보더니 엄마, 흙이 많아, 솔방울 목욕시켜야 되겠어 하고 화장실을 갔어요.
한참이 지나서 오므라든 솔방울을 들고 나왔어. 아이가 땡그레진 눈으로 엄마 솔방울이 오므라들었어 하는 거예요. 그러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솔방울은 습기가 많으며 오므라들고 습기가 없는 건조한 날에는 확 펼쳐져요. 그쵸?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이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씨를 뿌리는 게 아닐까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 씨를 뿌리는 것 같아. 습기가 많은 날은 무거우니까 씨가 날아가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가벼운 날 날아가기 위해서 얘가 건조한 날에, 그러니까 습기가 없는 날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습기가 없는 날 펴지는 거야. 그때 씨가 팍 날아가는 거지. 그러자 아이가 물어요. 그럼 엄마 씨가 어디에 있는데? 아, 그러네. 솔방울 씨가 어디 있을까? 그때 제가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솔방울이 씨가 아닐까? 그러자 저희 가족이 그러자 아이가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대요. 왜? 솔방울에서 뿌리가 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엄마, 솔방울은 뿌리가 나지 않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럼 씨가 어디에 있을까? 자, 얘가 퍼져야 되니까 이 사이사이에 솔방울 사이사이에 씨가 있을 거야. 그럼 그 씨는 어떻게 생겼을까? 날아가야 하니까 가볍겠지? 민들레처럼? 그리고 깃털이 달려 있을까? 씨는 몇 개나 있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솔방울이 건조한 날 펼쳐지는 이유는 씨가 날아가기 때문이고 위에서이고 그리고 그 씨는 민들레처럼 가볍게 생겼을 거야. 바람에 잘 날아가야 하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소나무 씨는 구글에 검색을 하며 이미지까지 딱 나와요. 그런데 저희는 검색하지 않고 가족끼리 대화를 통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답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 결론은. 하지만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저는 그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요. 자, 초등 공부를 실패하는 이유. 가르치려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요, 초등 공부는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작업입니다. 내 아이 안에 있는 궁금증을 끄집어낸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얘가 이거 가르쳐야 돼, 이걸 가르쳐야 돼 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면 가족 간의 대화가 훨씬 더 즐거워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잘 챙겨가면서 가정에서 초등 과학 홈스쿨링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일주일에 2번, 하루에 30분 정도 과학 책 읽기. 그리고 책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 간에 대화하는 시간 가지기. 우리가 대화한 내용을 글로 10줄 정도 적어보기. 앞으로는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초등과학 홈스쿨링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재를 할 예정이니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